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독감 백신을 접종한 이후 사망한 사례가 발견되면서 시민들이 백신 접종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사에 나섰는데요. 한편 12세 이하 아동들은 무료 백신 물량이 없어 접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독감 백신과 관련한 지역 상황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진재 기자, 이번에 사망 사례가 2건 발생했습니다. 네. 10대 학생과 70대 노인인데 이 2명 모두 백신 주사를 맞은 이후에 특별한 증상이 없었다고요? 네, 우선 인천에서 17세 고등학생 A군이 지난 14일 낮에 병원에서 무료 독감 백신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A군은 백신 접종 전후로 알레르기성 비염 외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20일 오전에는 전북 고창에 거주하는 70대 노인 B씨가 전날 오전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진 채 발견됐는데 B씨 역시 마찬가지로 고혈압과 당뇨 외에는 별다른 기저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백신과 사망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현재 부검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독감 백신 일부가 상온에 노출돼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현재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사례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독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고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이 과연 독감 백신이 안전하냐 이런 걱정에 대한 게시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우선 무료 접종 자체를 피해서 유료로 접종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화면을 보면은 한 시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해 백신 접종 없이 보내야겠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럼 그 밑에는 댓글이 달렸는데 가족 모두 백신을 맞지 않겠다거나 친정 어머니에게도 접종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그런 글들이 달린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사망 사례의 경우에 앞서 상온에 노출돼 문제가 됐던 그런 백신 물량은 아니라고 밝혔고요. 백신이 이번 사망 사례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정확한 부검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만 12세 이하 아동들이 이제 무료 접종 대상인데 독감 백신 주사를 맞고 싶어도 지금 물량이 없어서 접종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각 병원에서 만 12세 이상 아동들의 어떤 무료 백신 물량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일부 병원에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준비한 백신이 다 사용을 해서 다음날 일찍 오라는 그런 안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보건당국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들이 맞는 백신의 경우에는 조달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밝혔는데 관련해서 브리핑 보시겠습니다. 만 접종은 국가 조달 계약 백신이 아니라 지정 의료기관이 자체 확보한 백신으로 먼저 접종을 한 후에 백신 접종 비용을 보건소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정 의료기관별로 확보한 백신량에 편차가 있어서 일부 의료기관은 자체 보유량이 일찍 소진되어서 예방접종이 어렵다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보건당국은 어린이들이 많이 접종을 하는 소아청소년과 같은 경우에 올해 백신 물량이 예년보다 적게 공급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재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부평구가 LH에서 제기한 부계지구 정산금 청구 소송에 패소한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패소로 부평구는 약 147억 원을 LH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부평구가 147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경정 예산안을 부평구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추경 예산에 동의하면서도 민사소송을 야기한 부평구 행정처리 능력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20일 열린 부평구 의회 2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부평구는 구의원들을 대상으로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나섰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주제는 부계지구 기반시설 정산금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확보. 규모는 146억 9천만 원. 부평구는 지방채 발행과 예비비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점을 밝히면서 이번 판결금 때문에 지역의 다른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 판결이 1심 판결이 완료가 아니기 때문에 구는 주민들 입장 그리고 구의 재정을 생각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해서 대응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판결금의 하루 이자만 약 400만 원. 야당 의원들도 예산을 아끼기 위해 이번 추경안 처리에 동참할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147억 원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야기한 부평구의 행정 처리 능력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산금 관련해서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우리가 마무리를 못한 부분이 정확하게 있어서 법원에서 4분의 3 패소를 받았습니다. 3심까지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런 결과가 온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 하는 말씀을 의원님들이 지금 들어보셨습니까? 판결금을 담은 추경 예산안은 21일 열릴 부평구 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김포시가 대학병원을 유치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발표했지만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자 이 현실성을 두고 반대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말만 무성한 상황에서 대학병원 유치권은 국정감사에도 올랐는데요. 논란의 상대였던 경희대학 측 관계자가 직접 사실관계를 해명하겠다며 나섰지만 실마리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세진 기자, 김포의 대학병원 유치권은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한데 이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김포시 대학병원 유치건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최춘식 국회의원이 관련 질의를 준비하자 경희대 의료원장이자 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인 김기택 부총장이 증인으로 나섰는데요. 이날 국정감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먼저 핵심 내용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5월 11일과 6월 달에 두 번의 공문을 보내가지고 역시 부총장님이 개인 차원의 참여 의사라고 전달을 했고 이와 같은 것이 김포시의 유치 발표하고 맞물려 떨어집니다. 그것을 김포시 전달했기 때문에 김포시가 발표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사의 승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추후에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사회 승인은 전제 조건으로 제 개인적인 참여 의향은 있으며 네. 이러한 의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라고 전제 조건으로 달아서 보내드렸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중단 상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김포시에서 우리 의료원에서 그러니까 경희대에서 이것을 중단했는데 이와 같은 것을 한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우선 답해 주세요. 맞다 옳다를 논하기 전에 제가 보던 절차를 잠깐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포시에는 시민들의 염원 사업을 원했고 저희는 프로젝트가 큰 거기 때문에 법적인 자문이나 재정적인 자문 여러 가지를 통해야 되는 신중한 자세가 네. 필요했습니다. 원장님? 그래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네, 영상을 함께 보고 왔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사실인 게 확인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우선 김포시 발표 이후에 논란이 됐던 내용 중 하나가 경희대 측이 정말로 김포시에 긍정적인 의사를 보냈느냐였습니다. 경희대 측에서 긍정 의사를 전달했다는 건 김기택 부총장의 이야기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김 부총장은 개인적인 참여 의향이고 또 이 내용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전제 조건을 달아서 공문을 보냈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김포시가 언급한 긍정 의사라는 건 부총장의 개인 의사이고 이사회 승인이라는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만 두고 본다면 김포시가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을 서둘러 발표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만 사실 김포시 역시 기존에 이사회 승인이나 교육부 승인 같은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모두가 궁금해하는 부분 바로 이거인 것 같아요. 김포시 발표가 정말 지적사항대로 현실성이 없는 건가? 이걸 확인할 만한 답변도 있었나요? 네, 말씀하신 내용을 바꿔 말하면 경희대 측이 김포의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느냐로 그렇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내용은 김 부총장의 추가 발언에서 확인해 보시죠. 조금 저희들이 진행하는 게 신중한 자세를 갖고 법적 자문, 경영적인 자문 이런 거를 쭉 거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과정에 따라서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진도를 늦게 하나 이렇게 느끼실 수는 있는데 저희는 공익사업,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가 아닙니다. 공익사업인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자세로 하고자 했습니다.
네, 이렇게 김 부총장은 앞서 보여드린 영상에서 김포시는 김포시대로 시민 염원 사업이어서 발표를 한 것이고 또 경희대 측은 따로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또 방금 보신 추가 발언에서도 사업 추진 의사는 있지만 신중한 자세라면서 입장을 열어뒀습니다. 네, 국정감사장에서 이 김 부총장이 한 발언은 공식 발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총장 개인의 긍정적인 의사표현이 있었지만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경희대 측의 입장을 확인한 만큼 김포시의 입장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김포시는 이 문제가 됐던 국감 이튿날인 20일 대학병원 유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면서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포시가 사업 추진에 대한 철회의 의사를 밝히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까지도 나왔는데요. 네. 그런데 이날 오전 김포시가 돌연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국감장에서 경희대 측이 입장을 열어둔 만큼 아직까지는 신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좀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또 이런 판단은 시 단독이라기보다는 협상 대상자인 경희대 측과 의견이 일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예측을 좀 해볼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다만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서둘러 발표했다는 김포시가 이런 말을 입증하려면 조만간 시민들의 의심을 불식시킬 만한 후속 조치가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포 경희대 대학병원 유치 진실 공방을 좀 다뤄봤습니다.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부천 도심인 중동 일대에서는 최근 아파트 등을 짓는 신축 공사 현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년의 공사 기간이 걸리다 보니 인근 주민들의 피해 호소와 민원도 잇따르고 있지만 그 해결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여 세대가 사는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앞에 새 아파트를 짓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쉴 새 없이 대형 덤프트럭이 공사장으로 드나드는 사이 작업자들이 연신 물을 뿌려봅니다. 공사로 인한 먼지를 줄여보기 위해서지만 역부족입니다. 소음과 비산먼지 때문에 이 공사장을 상대로 접수된 민원은 모두 200여 건. 한때 일대 주민들이 시공사 관계자들의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에 매연이 많이 나오잖아. 여기 엄청나게 그치? 소음도 막 아파트도 울리고 막 그랬었지. 여기 뭐 여기 저기 폭파시키고 막 그랬잖아 지하실. 그럼 울리지 여기. 지난해 4월 첫 삽을 뜬 인근 산업센터 신축 공사 현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공사장 인근이 대부분 주택가나 사람들이 오가는 좁은 통로이다 보니 긴 공사 기간 내내 불편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업자들은 공사 절차에 따르다 보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해놨었거든요. 이 외부 판넬 이거 설치할 때 이제 문제만 다 듣고 했던 건데 지금 이제 작업하면서 된 건데. 실제 부천 도심인 중동 일대에서 지난 1년여 동안 건축공사장과 관련돼 접수된 민원은 모두 440여 건. 이 가운데 4%인 17건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경고나 과태료에 그치고 지자체가 현장 단속 활동에 나선다 해도 그때뿐입니다. 공동주택이 바로 인접해 있는 부분에 있는 신축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집단 민원 형식으로다가 이제 주민들이 이제 민원을 제기를 하게 되죠.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공사업체에서도 공기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현장에 공무원들이 나갔을 때는 일시적으로 이제 그 부분이 해소가 되죠. 부천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신축 건물 공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사가 모두 끝나기 전에는 주민 민원을 해결할 대책은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인천시가 북한에 남북 교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0일 열린 2020 황해평화포럼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천은 평화의 바람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곳이지만 남북 긴장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이라며 최근 실종된 어업지도원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평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코로나19 등 남북 공동의 보건환경 대응력 개선을 위해 공동 방역 체계를 구축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특히 남과 북의 자유로운 물류 이동을 위해 인천 남포 항구를 포함한 남북 해상 항로 복원도 제안했는데요.
박남춘 시장은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해 남북 공동선언을 적극 이행해 나가겠다며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